한번 시작을 해보자. 후딱 끝내봅시다. 보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어법상 틀린 거를 먼저 처리를 하고 가자고. 이 친구는 보면 동사 뒤에 what이 나왔잖아. 그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는 뜻인데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명사절 접속사인 that으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 어법상 틀린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not to randomly ingested라는 건데 그 to 다음에 pp형이 바로 오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영어에. 이거는 무조건 to 부정사가 되거나 이런 형태로 나오거나 또는 to 하고 나서 비동사 나오고 나서 pp 요 둘 중에 하나로만 구성을 해야 되거든, 반드시. 근데 일단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틀리긴 했어.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 보면 이 친구 지금 능동관계에 있기 때문에 pp형을 지워버리고 ingest로 바꾸시면 되겠고, 세 번째 건 뭐 쉽죠. 이건 psychologically로 바꿔서 이렇게 부사로 처리하면 되는 내용이겠지. 여기까지 별로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A 영어로 써놨습니다. This dilemma. The need to experiment combined with the need for conservatism is known as omnivore's paradox. 이렇게 영작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단어들은 다 써놨으니까 문제는 없었을 거고요. 이 글을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 우리 책에 나와 이미 필기가 돼 있는 거니까 여기다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flexible 이라는 표현이 나왔잖아. flexible, 유연하다라는 뜻이죠. 얘가 실험할 필요성과 같은 말이다 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cautious, 조심스러워야 한다 라는 표현은 여기 있는 보수성, 보수주의랑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두 개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다고. 새로운 음식을 보면, 새로운 버섯을 봤어. 배고픈데 한번 먹어볼까? 실험해볼까? 유연하게 행동해볼까? 가 노란색이고요. 핑크색은 근데 처음 보는 버섯을 먹었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조심해야겠는데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해볼까? 이게 핑크색입니다. 똑같은 음식에 대해서 두 가지 충동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이 잡식성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잡식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필자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첫 번째 장점은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생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구상 어디에 살던 문제가 없다. 장점. 단점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만 먹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잡식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개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문제의 제기였고, 그것 때문에 유연함과 조심성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라는 역설에 대해서 설명했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하니까 A, B, C, D 하나씩 한번 읽어보자고. Humans can adapt to nearly all earthly environments. 인간은 거의 모든 지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그들의 잡식성인 성질 덕분에. 맞는 말이고요. No single food provides all the nutrition. 모든 영양소를 하나의 음식이 제공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역설이 발생한 거잖아. 맞는 얘기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The omnivore's paradox refers to the tension between. 자, 어떤 긴장 관계래 need to try. 이게 내가 지금 계속 노란색으로 표시하던 유연성이었지. 자, 그 다음에 avoid, need to harm, avoid. 회피할 필요성. 이게 계속 핑크색으로 표시하던 조심성에 관련된 얘기였죠. 맞는 얘기고요. D. Humans can safely consume any food in their surroundings. 일단 여기까지만 와도 문제가 있어요.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 모든 음식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떠한 위험도 없다. 얘 틀렸죠. 요 두 개가 틀렸기 때문에 D는 틀렸다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 5번. 요거 반증 지문이었는데, 반증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반증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의 반대를 입증해서, 반대의 부존재를 입증해서 내 주장을 강화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이것도 그 교재에 있는 거니까 다시 적을 필요 없습니다. 필자가 주장한 바는 소규모 집단이, 소규모 기업이 혁신성이 있다, 이거였잖아. 이 주장을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소규모 집단의 사례를 들면 되겠지. 토스 같은 거, 뭐 토스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 이런 회사들의 예시를 들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반증을 통해서 이걸 증명하고자 한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애들이
혁신성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거꾸로 얘가 증명이 되는 거야. 소규모 집단의 반대말은 대규모 집단이죠. 대규모 집단은 혁신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주장을 강화했지. 반증한 거야. 그 다음에 반대 하나 더 있지? 혼자서는 혁신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증명해내면 얘가 거꾸로 증명이 되죠. 이게 반증이었어. 자, 그래,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규모 집단은 뭐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느리다. 계급화된 이 구조는 느리게 움직인다. 그 다음에 얽힌 이해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책 보여주면서 예시를 들었었던 내용인데 기억이 나겠지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 수 있어? 대규모 집단에서는 일을 하는 척하는 게. 인사권자가 보기에 얘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는 외관을 가지는 게 실제 일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 자, 그래서 signaling that work is being done.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시그널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된다. 이게 3번째 문제였죠. 따라서 대규모 집단은 혁신성이 없다라는 게 필자의 주장이었고, 자, 그리고 혼자의 경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이런 양반들 혼자 그렸잖아. 조앤 K 롤링 혼자 썼어. 해리포터. 가능하다고. 문학과 예술 영역에선 충분히 혼자 혁신적인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산업체를 만들어낼 수 있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A lone genius might create a classic work of art or literature. 자, 그러나 he could never create an entire industry. 산업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얘랑 얘가 증명이 됐으니까 얘가 강화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주제로 적절한 거. 자, 여기서 A, B, C가 다 맞는 말처럼 보이잖아. 주제를 찾으라 그랬죠. B, C는 이 얘기예요. 자, 해석을 해보면 A. Why startups are often the source of new technologies and industry. 왜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의 원천인지. 이 얘기네. B는 how bureaucratic hierarchies in large organizations discourage innovation. 자, 어떻게 이 복잡한 관료 구조가 혁신을 저해하는지 라는 내용이 있었거든. 그래? 있었어. 근데 이건 필자의 주장이 아니고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강화하기 위한 반증 1이었잖아, 얘는. 이건 주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B야. 맞는 말이지만 주제는 아니다. C도 마찬가지. The limitation of lone genius is compared to collaborative groups. 외로운 천재의 한계, 협업하는 그룹에 비해서 이거잖아. 그걸 보여줌으로써 필자가 궁극적으로 얘를 증명하고자 했던 거지 이 B랑 C 자체가 글의 주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D는 완전 헛소리예요. 이거는 그냥 이 소규모 집단의 사례 3개를 들은 거니까 얘는 당연히 답이 아니겠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거 읽으면 결론이 달라졌다? 이거 안 읽고 푼 사람은 그래서 100% 틀렸을 거야. 이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소규모 집단이 혁신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대규모 집단도 때에 따라서 혁신성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글의 결론을 바꿔놓은 거죠. 이걸 찾아야 돼. 일부러 이렇게 찾도록 만든 문제입니다. It is often said that startups are the main driver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즉, 첫 번째 주장은 인정했다. 맞다. 스타트업이 대부분인 건 맞아. 자, 이게 사실이지만 역사는 보여준다. 거대한 기업 또한 완전한 산업체를 만들어 왔다는 것을. AT&T 우리나라로 치면 KT예요. KT가 트랜스미터를 만들었고 이게 어떤 그 전자기 혁명을 일으켰다. 나사 이거 뭐 한다는지 알죠? 이거? 미국에서 로켓 쏜대잖아. 작은 기관인가 이게? 작진 않지 이제. 자, 이 기관이 Pioneered Space Exploration 우주 탐험의 선구자가 되었다. 자, 이러한 예시들은 뭘 보여주냐면 although startups are agile and creative. 자,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분명히 창의적인 건 맞아. 하지만 거대한 기업 또한 자원과 안정성을 가진 거대한 기업 또한 can be powerful engines of innovation. 혁신의 동력일 수 있다. 자, 그러면 A, B, C, D를 볼 건데 A부터 보세요. It acknowledges that large organizations, not just startups,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거대한 기업 또한 책임이 있다 또는 기여해왔다. 어디에?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데. 이게 필자가 써놓은 글이랑 달라진 결론이었지, A가.
그렇지? 이런 거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글을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 부분을 바꾸면. B. It rejects the idea that startups contribute meaningfully to technological innovation. 어떤 아이디어를 배척한대. 스타트업이 기술 혁명에 의미 있게 기여한다는 아이디어를 배척한다고 하려면 여기 X가 나왔어야 되잖아. X 아니었죠. 스타트업은 여전히 혁신의 동력이다. While this is true, although startups are agile and creative, 분명히 인정했죠. 스타트업이 창의적이라는 거는. 따라서 B는 답이 될 수 없고. C. It highlights NASA and Bell Labs as exceptions to the claim. 자, 어떤 주장에 대한 예외로 보여준다. Innovation mainly comes from startups. 혁신은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 온다는 이 주장에 대한 예외이다. 예외이다. 맞는 말이지. C도 맞아요. 그래서 D는 It argues that large organizations are always superior to startup. 거대한 조직이 항상 스타트업보다 우위에 있다, 우세하다라는 얘기를 하나?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 그래서 A, C를 골라주면 됩니다. 다 맞는 사람.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다음에 보면. 좋습니다. 오늘 걸로 한번 가보자고. 3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1번 보시면 별로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오늘 셋 다 이렇게 어려운 글 아니에요. 여기는 못 찾은 사람 없지? 다 찾았지? 자, 가보자. Firms in almost every industry tend to be clustered. 자, 거의 모든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은 모이는 경향이 있다. 클러스터가 모이다라는 뜻이잖아. tend to be clustered니까 모여지는 경향이 있다. 뭐 수동 해석이죠. 이건 뻔하지. 자, 가정해봐라. You threw darts at random. 네가 무작위로 다트를 던졌다고 가정해봐라. 어디에? 미국 지도에. 던져볼까? 미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거든.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그럼 여기가 알라스카고 뭐 대충 이만큼이 단풍국이고 여기가 미국이란 말이야. 내가 저 카메라 있는 자리에 서가지고 여기다가 다트를 던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 맞을 것 같아, 다트가? 일단 안에 면에 몇 개 못 들어갈 것 같긴 해. 근데 잘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라고. 여기도 꽂혀있고 여기도 꽂혀있고 야, 미국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도 꽂혀있고 뭐 여기도 꽂혀있고 여기도 꽂혀있고 여기도 꽂혀있고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다트를 엄청 군집시켜서 던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거, 이거라고. 자, you would find hole. 자, 너는 구멍을 찾을 것이다. 어떤 구멍이냐? Left by the dart. 다트에 의해 남겨진 구멍을 찾을 것이다. 근데 요 find가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구멍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to be distributed. 요렇게 얘가 목적보호입니다. 저 to be 없어도 해석상 문제 없어요. 그냥 PP형 바로 왔대. leave A, B 구문에서 B 사이에 to 부정사를 넣어가지고 확장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큰 차이 없습니다. 야, 지금 안 쓰는 놈들은 다 아니까 안 쓰는 거지. 틀리기만 해봐. 자, 구멍이 to be distributed. 확산된, 분포된 상태를 볼 것이다. more or less evenly는 골고루라는 뜻이겠죠. 골고루 분포된 것을 볼 것이다. across the map. 자, 요런 형태의 지도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서 다트를 던져보면 여기 이렇게 뚫려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는 괜찮지? 머릿속에. 자, 다음 문장. 자, 그러나 the real map of any given industry. 자, 그러나 진짜 지도는 특정 산업의 진짜 지도는요. looks nothing like that. 저렇게 안 생겼대. 지도는 어떻게 생겼냐면 more 하고 as if 나왔죠. 자, as if는 우리 교과서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어법이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자. as if는 가정법인데 상대시제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정법입니다. 기억이 나시나 그게? as if는 상대시제거든? as if 가정법이 가정법, 과거가 나올 수 있고 과거 완료가 나올 수 있잖아.
as if하고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는 건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인가요? 주절의 동사에 대한 동시점이다라는 해석으로 이끌어낸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자, 뭐 예시 만들어 줄게요. 예시 필요한 사람들은 이런 문장이다. He talks as if he knew me. as if 가정법이잖아. 이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얘랑 동시점에 일어났다라는 해석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지? 교과서에서 했던 거. 자, 반면에 여기다가 as if 하고 나서 he had seen me before 이런 식으로 as if를 과거 완료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 친구는 여기 had seen이라는 동사가 이 talks라는 동사에 비해서 선행한다라는 해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거 이미 아는 그 교과서에다 필기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안 적어도 될 겁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돼, 이거는. 그치? 자, 이걸 그럼 가져와서 진짜 해석을 해보면 보이는 거 지금이지. 지금 보이지? 어떻게 보여? 과거에 어떤 놈이 다트를 던져놓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죠. 보이는 시점보다 다트를 던진 시점이 선행하기 때문에 as if에다가 had ppl 쓴 겁니다. 문제 없지, 여기? 자, 그래서 어떻게 보여? as if 누군가가 someone had thrown 누군가가 이미 던져놓은 것처럼 보여. 뭐를? 다트들을. 같은 곳에. 같은 곳에 다트를 던졌다는 얘기는 군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미 알고 있을 거야. 미국의 IT 기업 어디 모여 있죠, 보통? IT 기업 어디 모여 있어? 동부에 있어, 서부에 있어? 실리콘밸리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 들어는 봤지? 실리콘밸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바로 밑에 있단 말이야. 이쪽에 있어. 여기 모여 있어. 이렇게 군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미국 IT 회사들은 다 저기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 여기 하나 따로 있거든, 시애틀에. 구글도 여기 있고, 애플도 여기 있고, 메타도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어요, 웬만한 거. 자, 그럼 반면에 미국의 금융회사들은 다 어디 모여있죠? 이건 알겠지. 설마. 뉴욕에 있지? 뉴욕은 어디 있어요? 요쪽 어디 있나, 뉴욕? 어디 있어? 뉴욕은 여기쯤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쯤에 있어, 뉴욕은. 야, 내 지도 보고 비웃는데, 저 양반이? 아, 근데 좀 처참하긴 하다. 자, 보세요. 뉴욕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니, 그 뉴욕이 해안가 도시예요. 여기 대서양 바로 있단 말이야.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고 들어봤나, 혹시? 왜 비행기 뜨자마자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 나가가지고 기장이 물에다 착륙시킨 거 있잖아. 착수시킨 거 있잖아. 그게 여기예요. 그 뉴욕이야. 여기야. 그리고 내가 중학교 나온 데가 여기.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업 회사들은 저쪽에 모여있고 IT 회사들은 이쪽에 모여있습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쪽에다가 다트를 모아서 던진 것처럼 그런 외관을 가지게 된다. 하얀색으로 그냥 랜덤으로 던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럼 이 글의 요지는 왜 저렇게 되는지, 왜 산업군들은 지네끼리 모이는지를 설명한 글입니다. 4개가 나올 거야, 이유가.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진짜 지도는 이 하얀색처럼 보이지 않아. 대신에 이것은 마치 어떤 것처럼 보여? 누군가가 모든 다트를 한 곳에 꽂아 넣은 것처럼 보인대. 자, 첫 번째 이유 바로 나왔습니다. This is probably in part because of. in part는 부분적으로 이런 뜻이고 because of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있어야 되지? 명성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명성이다. 다시 말하면 buyers may be suspicious of a software firm. 구매자들은 의심할지도 몰라 소프트웨어 회사에 대해서 어디 있는? In the middle of the cornfield. 옥수수밭 한가운데 있는. 당신들이 어떤 미국에 사업을 하다가 IT 회사랑 뭐 어떤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회사 주소가 여기 있대. IT 회사인데 이 그레이트 플레인 한가운데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소재를 하고 있대요.
무슨 생각이? 이거 제대로 된 회사일까? 이거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니거나 CIA 기관이야. 둘 중에 하나, 이거는. 이렇게 아무 개 뜬금없는 곳에 IT 회사가 있으면 거긴 아마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 확률적으로 그렇겠지? 신뢰가 가, 안 가, 결론적으로? 안 난다는 얘기야. 여기 모여 있어야 뭔가? 아, 그렇지. 원래 이 회사들은 여기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우리나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그 금융회사를 다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지. IT 회사들 대부분 어디 모여 있어? 판교 모여 있지. 근데 금융회사 본사가 용인시 기흥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가, 안 가? 안 가지. 그렇지? 컴퓨터 회사인데 IT 회사인데 소재지가 뭐 충북 뭐 충주시 뭐 이렇게 돼 있어. 신뢰가 가, 안 가? 안 가지. 그런 얘기야.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 명성. 자, 두 번째 이유. It will also be hard to recruit workers. 자, 또한 뭐가 어려울 거다. 이거 가주어진 주어로 딱 보이죠? 보자마자. 어디였어? 자, 그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겠다. if절 분리하시고요. 이렇게 분리해놓고 저 every time은 whenever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거 복합관계 부사절이에요. 요 every time 있지? 이거 whenever이야,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만약 뭐뭐 할 때마다 you needed a new employee,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you had to persuade, 네가 설득해야 한다면 누군가를 뭐 하도록 to move across the country, 이사하도록.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서울에서 부산 이사하는 거 쉽지 않죠? 그치? 근데 서울에서 부산에 미국 지도에 그리잖아? 여기서 여기 거리밖에 안 돼요. 엄청 크단 말이야. 여기 끝에 메인이나 메릴랜드 같은 주에서 이 샌프란시스코 하단까지 가는데 차로 50시간 넘게 걸려요. 미국은 엄청 크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린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필요한 직원들은 대부분 어디 살아 이미? 이미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 얘네가 여기까지 이동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냥 회사를 여기다 차리는 게 쉽겠어? 당연히 후자가 낫지 않겠어? 이 얘기인 거야. 이미 관련된 인재들이 그곳에 모여 있어. 금융업을 차리고자 하면 이미 관련된 인재들은 뉴욕에 다 모여 있고요. IT 회사를 만들고 싶으면 스탠포드, MIT 나온 양반들은 다 지금 이미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어. 얘네를 설득해가지고 야 여기 아무것도 없긴 해도 옥수수가 좀 있긴 하거든. 여기 와줄래? 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 어려워 이거는. 안 가 사람들이. 두 번째는 인재 채용이 이유였어. 이제 자 네가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자, 뭐 하는 대신에 rather than just poach one from your neighbor. 이 poach가 옆에서 찝어오다 이런 뜻이거든. 내가 여기서 회사를 하고 있으면 그냥 옆 건물에 있는 회사 직원한테 스카우트 제의하면 되잖아. 그렇지? 약간 그 좀 도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옆 회사에서 그냥 빼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쉽다라는 얘기예요. 뭐 하는 대신에 25시간 동안 운전해가지고 이 평야까지 얘를 이사시키는 것보다는 옆 건물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빼와서 야 근데 기밀 자료 좀 갖고 와라 해서 이렇게 이 짓이 쉽다. 이게 좋다. 자, 세 번째 이유. There are also regulatory reasons. 자, 세 번째는 규제상의 이유입니다. 요거는 그 컴퓨터 기업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서울 시내에 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공장이 없는 거 알아요? 당연히 몰랐겠지. 근데 그렇거든. 페인트를 못 칠하거든 서울 시내에서. 왜 못 칠할까? 환경 오염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래서 가구 같은 거 칠하려면 다 경기도 외곽으로 갖고 나가서 칠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공장이 없는 거야 서울 안에.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지? 숙련된 공장 노동자들은 서울에 살아 안 살아? 일단 안 살아.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 그다음 세 번째, 애초에 공장을 서울에 짓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법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가 못해. 이게 세 번째 이유야. 규제적 이유. 자, there are also regulatory reasons. 규제적인 이유도 있다. zoning laws. 이게 지금 토지 사용 제한법이라고 해석이 돼 있는데 그냥 법이에요. 그냥 법이라고 하시면 돼. 안 물어봐. 자, 법은 often try to concentrate. 자, 뭐 하려고 한다? 집중시키려고 한다.
dirty industry. 이게 더러운 산업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그런 게 아니고 환경 오염 배출, 환경 오염이 될 만한 물질들을 배출하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죠? 자, 환경에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산업들을 모으려는 경향이 있어, 법이. 보통 어디 모여있지,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도 남부의 특정 지역에 가면 공장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일부러 모은 거야, 거기다가. 삼성 반도체 공장 어디 있어? 동탄, 평택 이런 데 있잖아. 일부러 모은 거야, 거기다가. 법이 모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staurants and bars in another. 자, 이번에는 이 concentrate의 목적어, 요 친구의 목적어 1번이 dirty industry였거든. 자, 이 친구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또 두 번째 restaurant and bars. 식당과 술집들은 다른 곳에 모으려고 한다. 공장 빼곡한 공업지대에 식당 차리게 하면 국가가 허락을 할까요, 그거를? 아무래도 안 하겠지? 이 얘기야. 왜 그런지는 너무 뻔하게 설명이 되시죠. 매연 빡빡 나오는데 그 옆에다가 밥집 차려놓고 아유 어서 오세요 하면 사람들이 퍽이나 가겠냐고. 안 간단 말이야. 자, 세 번째는 규제적인 이유였다. 법적인 이유에서 비슷한 산업군들이 모이는 이유가 있다. 음식점들은 왜 모을 것 같아요, 국가가? 왜 먹자골목이란 거리를 만들까? 왜일까? 회식하기 편하려고? 1, 2, 3차, 5차까지 쫙 돌라고? 그 음식점에서 아직 알바를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 집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집이랑은 차원이 다르겠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차가 돌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식당이 한 동네에 하나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가 하루 종일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 한정으로 그 식당에 대한 규제를 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막 식품위생과 이런 데서 막 맨날 검열 나와가지고 그런 거 하고 있잖아? 그거 웬만하면 모였으면 편하지 않겠어? 한 바퀴 쭉 돌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비슷한 산업군을 한 군데에 모아두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이유. 자, 마지막 이유. Finally, 마침내, 자, people in the same industry, 같은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often have similar preferences. 자, 이 사람들은 종종 가진다 유사한 선호를, 자, 예를 들면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커피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금융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비싼 와인, 위스키로 뽐내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 했어.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like coffee, financiers, 금융업 종사자들은 show off. 이 show off가 뽐내다라는 뜻이거든. 뭘 가지고 뽐내? expensive bottles of wine. 비싼 와인을 가지고 뽐낸다. 자, 그러면 왜 여의도에 술집이 많이 모여 있는지 납득이 되죠. 왜 거기 엄청 비싼 위스키 칵테일 바가 많이 있는지 알겠지? 소비층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모두 발생하는 현상인데 금융업 사람들이 거기 모이는 이유는 어쩌면 위스키 바가 많아서 모이는 걸 수도 있고 위스키바 사장들이 거기 모인 이유는 뭐야? 금융업 종사자들이 거기 많으니까. 이렇게 강화해서 결국 한 군데로 몰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커피는 사실 좀 부적절한 예시인 게 커피는 어디 가도 많잖아, 우리나라에서. 꼭 판교에만 커피가 많은 건 아니잖아. 그건 좀 부적절한 예시지만 위스키바나 와인바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분명히 금융업이 많기 때문에 와인바가 많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다시 금융업 종사자들이 거기 모이고 이런 클러스터화라는 현상이 있다. 이게 네 번째 이유예요. 비슷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자, concentration makes it easier to provide the amenities they like. 집중이 요거 가목적어다, 가목적어. 이거는 진목적어. 제공하는 것을 쉽게 한다. 뭐를? 편의시설을. 어떤 편의시설? 그들이 좋아하는 they like 관계대명사절. 그래, 요즘 너무 간단하죠? 왜 비슷한 산업군들은 궁극적으로 모이게 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 이유를 들어준 겁니다. 첫 번째, 명성. 풀숲 한가운데 컴퓨터 회사가 있으면 신뢰가 안 되잖아, 바이어 입장에서.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채용. 채용이 어려워. 여기서 회사 차려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 빼오기는 이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비슷한 데 차리면 좋겠다. 세 번째, 종종 규제적인 이유도 있다.
네 번째는 여기 보면 아무래도 그 실리콘밸리 그 엔지니어들이 좋아할 만한 비싼 커피가 많이 있나? 나 저기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가 봐. 좀 우리한테 와닿게 생각을 해보면 여의도에 술집들이 몰려있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싼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된다. 그것 때문에 또 그 비슷한 위스키바나 와인바 같은 게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효과가 있다. 간단한 글이죠. 괜찮지? 자, 다음 거 보자. 자, 이거는 농업에서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이라는 말인데 뭔가 조금 어려워 보이는 느낌이 좀 들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The human innovation in agriculture has unlocked modifications in apples, tulips, and potatoes. 인류의 혁신은 농업 영역에서 인류의 혁신은 자, 뭐를 잠금 해제했다? modification. 개량을 잠금 해제했다. 개량을 가능하게 했다. 사과, 튤립, 그리고 감자라는 이 식물에서 개량을 가능하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that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거든. 안에 해석을 먼저 해보면요. would have been realized 란 네 글자짜리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would have been realized. 조동사 have been pp잖아 이게. 이거 분해하면 have pp랑 be pp로 분해되죠. 그치? have pp랑 be pp로 분해하면 have been pp가 되잖아. have pp는 무슨 뜻이죠? 원래 현재 완료고 be pp는 수동이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조동사 have pp를 묶어서 우리가 일종의 가정법으로 해석한다라고 교과서에서 얘기를 했었죠. would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 가능성이잖아. 가능성. 그치? 가능성이야 이게. 얘는 그냥 단순히 해석을 수동으로 바꿔주는 친구고. 자, 그러면 realize가 뭐 현실화하다 이런 뜻이고 현실화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현실화될 가능성이 never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라는 이 5글자짜리를 한 번에 해석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로 나오게 됩니다. 결코 실현할 수 없었을 이란 말을 저렇게 하나하나 쪼개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구성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결코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었대. 뭘 통해서? through. 뭘 통해서? plants natural reproductive cycles. 자연적 번식 주기를 통해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었을 감자일까요? 계량일까요? 계량이겠지? 실현되다라는 뜻이니까 선행사가 얘입니다.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해놓으시고 간단하게 취지를 얘기하면 사과나 튤립이나 감자라는 이 식물에서 상당한 계량이 이루어졌다고.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했을 개선이다, 계량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는 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계량이 인간의 농업 혁신을 통해 벌어졌다. 자, 이러한 cultivation process, 경작 과정은 has created, 만들었다. Some of the recognizable vegetables,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야채와 과일들을 만들어냈다. 자, 그리고 나서 fruits consumers, 명사 충돌이니까 분리하셔야겠죠. consumers look for in their grocery store. 이렇게 명사 충돌 해결해 주시고. 그럼 여기도 지금 위치가 생략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위치에 비어있는 자리는 look for의 목적어입니다.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식료품 가게에서 찾는, 인지할 수 있는 야채나 과일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가게에서 사 먹는 사과가 자연 상태의 사과일까요? 품종 개량된 거 아니겠어? 그치? 우리 그 수박, 씨 없는 수박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자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씨 없는 수박이?
당연히 아니죠. 개량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농업 혁신 때문에 절대로 자연적으로는 달성할 수 없었을 그런 효율성 내지는 맛 이런 것들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relying on only a few varieties cultivated crops. 자, 그러나 의존하는 것은 어디에? 여기 a few니까 긍정이지 이건 부정이 아니고 몇 개 안 되는 이란 뜻입니다. 없는이 아니고 자, 소수의 개량 또는 재배 작물에만 의존하는 것은 can leave humankind vulnerable. 요걸 leave AB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vulnerable은 형용사 humankind를 수식하고 있다. 그치? 자, 인류를 취약하게 내버려 둘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To starvation and agricultural loss. 기아나 농업 손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 If a harvest is destroyed. 만약에 농업이 망쳐진다면, 농사가 망쳐진다면.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현대인들이 식사를 다양하게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다? 우리 먹는 것만 먹어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 먹는 거 없어지면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거는 분명히 인간은 우리가 주로 먹는 그 식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다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몰빵해서 키우고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걸 못 먹게 되면 나머지에 의존해야 되잖아. 인간이 원래 손을 안 댔던 작물들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걔네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거 키우는 데만 집중해서 얘네를 등한시하게 되면 얘네가 없어졌을 때 이미 얘네도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생물 다양성이야. 이거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예를 들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3년 동안 during the Irish potato famine. 아일랜드 감자기간 사태 동안 3년 동안 100만 명이 죽었어. 왜? 아일랜드인들이 relied primarily on potatoes and milk. 이 사람들이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뭘 하기 위해서? To create a nutritionally balanced meal.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감자랑 우유에만 의존을 해서 살아왔대.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감자가 없어지면 주식의 절반이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 자, 근데 다양한 섭취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다양하게 경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 먹는 채소들 있잖아. 뭐 예를 들면 가지 같은 거 있지. 당근 이런 거 있지. 또 오이 이런 거 우리 절대 안 먹는 것들 있잖아. 양상추, 양파, 배추, 토마토 절대 안 먹잖아 이런 거. 나만 안 먹나? 근데 하여튼 이 안 먹는 것들조차 관심을 좀 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걔네한테 관심 하나도 안 주고 고기만 먹다가 고기가 갑자기 없어지면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와닿지 무슨 말인지. 내가 안 먹고 싶고 우리가 별로 집중을 하지 않는 친구들에도 약간 최소한의 관심은 좀 줘야 된다. 그래야 얘네가 조졌을 때 쟤네 먹고라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씨 없는 수박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씨 없는 수박이 사실 개량 품종이거든. 이건 당연한 얘기지. 우리가 근데 씨 없는 수박만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갑자기 씨 없는 수박에만 확산되는 어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질 수도 있어. 그럼 유감스럽게도 우린 더 이상 수박을 못 먹게 되지. 왜? 그때 되면 씨 있는 수박은 이미 다 없어졌을 거니까. 씨 있는 수박에 누가 그걸 먹겠어요? 씨 없는 수박이 있는데. 실험실에 몇 개나 있겠지. 전 세계적으로 경작하고 있지 않다고 씨 있는 수박은. 근데 씨 없는 수박이 싹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수박은 이제 한 통에 550만 원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장 효율성이 없어 보여도 약간의 관심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3년 동안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감자와 우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감자가 없었을 때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in order to continue its symbiotic relationship with cultivated plants. 뭐 하기 위해서? 그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배 작물과 humanity must allow for biodiversity.
인간은 여기 allow for이랑 allow는 같은 말인데 for 없어도 똑같아. 얘는 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자, 뭘 허락해야 돼? 생물 다양성을 허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must랑 병렬 구조, must recognize 이렇게 동사 병렬입니다. 인간은 생물 다양성을 허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recognize potential drawbacks, 잠재적인 이 단점들을 인지해야 돼. 근데 어떤 단점? That monocultures of plants can introduce. 여기 목적어 자리 비어있죠? 단일 재배라는 단일 경작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 결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무조건 씨 없는 수박만 미친 듯이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린 수박을 못 먹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브로콜리가 싫고 아무리 야채가 싫고 아무리 채소가 뭐 토마토를 보면 그냥 다 쏴 죽이고 싶어도 일단 키우긴 해야 된다. 왜? 나머지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 어느 시점에. 그럼 그때 토마토라도 먹어야지 뭐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감자튀김이 채식인 거 알아요? 토마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감자튀김 뭘로 만들어? 감자. 토마토 케찹 뭘로 만들어? 토마토. 이거 채식 식단이야, 감자튀김은. 채식하는 친구들은 감자튀김 먹어도 된다. 그 다음 또 뭐 있지? 햄버거도 엄밀히 말하면 봐봐, 그 고기를 먹지만 아니 그 고기가 나 대신 채소를 먹어준 거잖아. 그럼 나도 간접적으로 채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소가 야채를 먹어주고 내가 그 소를 먹은 거면 나는 야채를 먹은 거 아니겠어? 채식이라고 볼 수 있지. 비건이시네요. 난 비건이야. 그래서 스테이크를 썰어 먹어도 사실은 걔가 대신 풀을 먹고 내가 걔를 먹은 거니까 이거는 뭐 채식이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 자, 어쨌든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게. 자, planting seeds of all kinds. 자, 모든 종류의 씨앗을 뿌리는 것.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even if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자, 그들이 즉각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뿌려 놓는 것이 can ensure, 보장할 수 있다. The longevity of those plants. 그 식물들의 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씨 없는 수박뿐만 아니라 씨 있는 수박도 같이 좀 키워줘라. 씨 없는 수박이 사라지면 니네 이제 수박 못 먹잖아. 그러니까 씨 있는 수박도 좀 옆에 좀 키워놓고 무슨 문제 생기면 이걸로 대체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생물 다양성이에요. 자, 그래서 주어는 동명사입니다. Planting seed of all kinds. 모든 종류의 씨앗을 심는 것은 even if,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라는 해석이죠. They don't seem immediately useful or profitable. 당장 유용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종류의 씨앗들을 심어놓는 것이 보장할 수 있다. Longevity, 이 영속성을. 그러한 식물들의 미래에 대해서. A balance must be struck between nature's capacity for wildness and humanity's desire for control. 자, 마지막 문장에 함의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추상적인 표현이잖아. 함의추론이 뭐냐면 그 밑줄 그어놓고 이거 무슨 뜻이야 물어보는 거 있지? 그런 문제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자, 균형이 must be struck. 이게 두드려 맞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유지된다라는 뜻입니다. 유지된다. 균형이 유지돼야 돼. 자,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A. Nature's capacity for wildness. 자연의 능력이야. 야생에 대한 자연의 능력과 인간이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 균형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말이 갑자기 여기서 왜 튀어나왔을까? B는 해석이 되죠. 인간이 통제하는 거잖아. 얘랑 반대쪽에 있는 뭔가 사이에 균형이 유지돼야 된다기 때문에 얘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통제 안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연 상태에서 씨 없는 수박이 많이 자랄까? 씨 있는 수박이 많이 자랄까? 수박 입장에선 뭘 확산해야 지가 살아? 씨 있는 수박이 선택되겠죠? 유전적으로. 그렇지. 자, 인간은 뭘 선호해? 통제해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드는 걸 선호하지 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이 선호하는 거랑 인간이 선호하는 게 반대에 있거든, 보통. A는 씨 있는 수박이야. 자연 상태를 원하는 자연의 그 마음입니다. B는 씨 없는 수박이고. 이거는 인간이
유전적으로 통제해서 내가 먹기 쉬운 수박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 두 개 사이의 균형이 유지돼야 된다. 필자는 이거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씨 없는 수박 만들어도 돼. 만들어도 되는데 씨 있는 수박도 같이 좀 키워줘라.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네가 수박을 한 입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죠? 마지막까지 이거 연결고리 찾았죠? 마지막 걸로 가보자. 이거 그냥 후딱 하고 일찍 끝내자. 지금 쉬면 늘어질 것 같아요. 자, 2021년 9월 32번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였거든? 빈칸 추론을 풀긴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문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요. 그 소크라테스라는 양반이 옛날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해라 이런 뜻이지. 네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한 거잖아. 그 양반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가보시면 Philosophical activity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ignorance. 철학적 활동은 어디에 기반을 둔다? 인지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ignorance, 무지. 내가 몰라야 철학적으로 탐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그런 얘기야. 내가 모른다는 걸 인지해야 철학적인 활동을 한다. The philosopher's thirst for knowledge. 철학자의 어떤 지식에 대한 갈망이 is shown. 보여진다. 뭘 통해서? Attempts to find better answers to questions. 질문에 대해서 더 나은 답을 찾고자 하는 시도에서 보여진다. 그 철학하는 양반들이 사실 배가 부르니까 하는 건데 야 배고프면 철학할 수 있겠냐고 못해. 그치? 다 배가 뜨시니까 하시는 건데 그 양반들이 그 어떤 이상한 질문에 대해서 자꾸 답을 하려고 시도를 하잖아. 예를 들면 인간은 왜 살까? 뭐 이런 뜬금없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고군분투를 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죠. 그분들이. 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뭘 보여주는 거야? 아, 얘는 철학적으로 흥미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even if, 심지어 어떤 경우에도 even if those answers are never found. 자, 그러한 답이 절대로 찾아질 수 없을지라도 인간이 왜 살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 되겠지. 그치? 자, 결론이 부존재한다는 게 확실한 경우에도 기존의 답보다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를 보니까 아, 이게 저 사람의 철학적인 그 지식의 갈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동시에 a philosopher also knows. 자, 또한 안다. 뭘 알아? 자, 보시면 being too sure, 동명사다, 동명사 주어. 너무 확실하는 것이 can hinder, 방해할 수 있는 거야. The discovery of other and better possibilities.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안다. 어떤 철학자가 나는 서양 철학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더 이상 발전이 없겠죠. 그렇지? 그런 얘기야. 비슷한 얘기죠. 자, in a philosophical dialogue, 철학적 대화에서 the participants are aware that, 자, 참여자들은 that 이하에 대해 인지한다. 요거 are aware에서 원래 문장이 완전히 끝났는데 요 대절이 지금 뒤에 붙어 있잖아. 근데 이게 명사절일 수는 없어요. aware에서 문장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주어, 동사, 보어로 이 형식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저 뒤에 동사, 명사를 붙일 수는 없거든. 이거 부사절이에요.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야 아마. aware를 수식하고 있는 부사절이고 이 내용이 이 사람이 인지한 대상입니다. 자, 뭘 인지하냐? There are things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there's 주어 아니죠? 어떤 것들이 있어. 명사 충돌. They do not know or understand. 이렇게까지 관계대명사절 잡고 이 사이에 지금 which가 빠져있다. 이 which는 know의 목적어이거나 understand의 목적어로 들어가겠다. 사실 이런 건 이렇게까지 표시 안 해도 이미 2학년 2학기 정도 되면 알고 있지.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철학적 대화에서 참여자들은 뭘 알고 있어? 어떤 것들이 있어. 근데 어떤 것들이 뭐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물론 교수님들이 자기가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거든.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어요. 고등학교 때는 너네 생각해봐. 문과 이과가 갈라지잖아 이제. 사실 거의 합쳐져 있긴 한데 되게 넓게 이과라고 치면 되게 넓게 그냥 문과라고 내가 이과 잘 모르니까 문과라고 쳐봐. 문과라고 치면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넓은 사회과학 분야의 아주 얕은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배우는 거지. 대학교 가서 전공이 정해지죠. 전공이 정해지면 4년 동안 특정한 하나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경제학이라는 걸 4년 동안 배우게 돼. 그렇지? 대학원에 가면 그게 또 쪼개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이렇게 쪼개지거든. 이게 또 쪼개지는 거야. 박사과정에 가면 미시경제학에서도 구체적인 토픽 하나에 대해서 내 논문을 쓰게 돼요. 공부가 깊어질수록 지식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지지만 범위가 어떻게 돼? 얕아지지. 그러니까 범위가 줄어들지. 그치? 이렇게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잖아. 역삼각형처럼.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정확하게 자기가 아는 분야가 아니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심지어 그 강의 안 하겠다는 분도 있어. 우리 학교 다닐 때 거시경제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었어요. 대학원에서 거시경제학을 하고 박사학위도 거시경제하고 채권론 같은 거를 전공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어떤 학과 사정으로 인해서 1학년 대상의 미시경제학 수업을 하셔야 된 적이 한 번 있었어. 근데 본인이 안 하겠다 했어요. 자기 미시경제학 모른다고. 근데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경제학과 교수가 1학년 수준의 미시경제학을 모른다고 수업을 안 한다는 거잖아. 진짜 모르진 않았겠지. 근데 그만큼 자기는 완벽하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걸 그렇게 완곡하게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때문에 내가 졸업을 못할 뻔했거든. 그분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F를 2번인가 맞아서 내가 그 양반 때문에 내가 그 양반 연구실을 불지를 뻔했어. 그래서 자 어쨌든 무슨 얘기가 있었지? 그러니까 철학적 대화를 하는 양반들은 자기가 모르는 거 알아요. 대부분의 경우 알아.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 The goal of the dialogue, 대화의 목표는 is to arrive at a conception. 요 conception이 생각이라는 뜻이야. 생각, 인지 이런 뜻입니다. 인지랑 생각이 동의어라는 게 약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넓어요. 생각은 인지 영역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상상 영역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 기억 영역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중에 인지만을 얘기하는 거다. 자, 철학적 대화의 목표는 어떤 인지 내지 생각에 도착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인지와 생각이냐? That one did not know or understand beforehand. 전에 그 사람이 알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know랑 understand 자리의 목적어로 요 목관대로 들어가겠죠. 요거를 그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동격대수로 처리하시고 know랑 understand가 여기서 자동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맥락상. 근데 그거는 학교에서 어떻게 봤는지에 따라 다르거든. 나중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거는. 요게 해석상 보면 뭐뭐라는 인식,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인식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생각 내지는 내가 모르는 인식 이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돼. 내가 모르는 생각이면 관계대명사절로 컨셉션이 여기 들어가는 게 맞을 거고 이게 동격대수로 처리가 되면 내가 모른다는 생각,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생각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어느 쪽으로 갈지는 학교에서 요거는 선생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둘 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in traditional schools 이게 약간 이중 낚시인데 당신들 스쿨 무슨 뜻으로 알고 있지? 당연히 이거 모르면 이거 모르면 요 옆에 눈높이 있거든? 거기부터 갔다 와야 돼. 스쿨 뭐야, 스쿨? 학교지, 학교. 근데 철학 얘기할 때 스쿨이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학파, 학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야, 스쿨에. 그게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이 거기까지 알아. 그리고 이 지문이 지금 철학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학파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카운터를 한번 더 칩니다. 이거 진짜 학교예요. 진짜 학교야, 이거 그냥. 우리가 원래 아는 그 학교야. 그러니까 괜히 이거 철학 지문이니까 이건 스쿨이 학교가 아니고 어떤 학파, 학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학교예요. In traditional schools, 전통적인 학교에서 전통적인 학교에 대해서 관계부사절이 부가 설명하고 있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부사절입니다. 뒤에 문장은 완전합니다. Philosophy is not present.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철학 배워요, 학교에서? 윤사를 배우긴 하지. 그렇지? 윤사를 배우긴 한다. 근데 윤사에서 철학적인 토론을 하는 거야? 아니면 과거에 이런 사상가들이 있다 죽었어라는 객관적 사실을 내가 암기하는 거야? 후자에 가깝지. 그치? 우리가 아무리 고등학교에서 철학 수업을 한다고 해도 그거 그냥 다른 높으신 분들이 얘기해놨던 거 암기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철학적으로 논쟁하는 게 아니잖아, 그 수업에서. 그거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야. 대학원 가야 새로운 철학 이론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윤사 듣는데요. 그 지랄하지 말고.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철학적인 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는 1차적으로 만들어진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치? 자,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Students often work with factual question.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사실적 질문에 대해서 일을 한다. 심지어 윤리와 사상을 공부하더라도 사실적인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공부를 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They learn specific content. 자, 그들은 특정한 내용을 배운다. Listed in their curriculum. 그들의 커리큘럼에 나열된. 자, 그 다음에 They are not required. 그들은 요구되지 않는다. 뭐 하도록? Solve philosophical problem.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윤사에서 물어보는 거랑은 조금 다른 거야, 이거는. 인간은 왜 존재할까? 여기에 대해 2장 미만으로 쓰시오.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런 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윤사 자체도 우리는 그냥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보지. 자, 마지막 장. 자, 그러나 We know that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can be a good way to acquire knowledge. 하울벌이 튀어나왔다는 거는 역적 관계를 만들어준다는 건데 필자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일 것 같아? 긍정적인 입장일 것 같아? 비판적일 것처럼 보이죠. 그치?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현행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학생들이 단편적인 암기 지식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만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지금 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다. Awareness of what one does not know. 자, 누군가가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이 can be a good way.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지식을 획득하는.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따라가면 내가 뭘 모르는지 진짜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 뭘 모르는지가 요 빈칸에 무슨 말이 들어갈지 모르. 그게 아니고 깊은 철학적 탐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잖아, 우리 책에는. 이제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담론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가 사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 필자가 여기서 하고 싶지만 못한 말은 하지만 현재 학교는 이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자, 뒤에 생략된 표현은 학교에서는 이런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knowledge and understanding are developed through thinking and talking. 지식과 이해는 발달된다. 뭘 통해서? 생각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 저 are developed가 조금 특이한 친구인데요. 이게 지금 수동태잖아. 이거 능동태로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몇 안 되는 경우인데 영어에서 develop라는 동사가요. 자타 동사가 둘 다 있지. 자동사로 해석하면 이거 주어가 발달하다. 이런 뜻으로 되고요. 타동사로 해석하면 이제 뒤에 목적어가 있겠는데 이렇게 develop o. 그리고 목적어를 발달시키다라는 해석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이거 사실 해석상 동일하잖아. 이걸 수동태로 바꿔버리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주어가 발달되다라는 해석이 나오겠죠?
주어가 발달되다랑 주어가 발달하다랑 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수동태랑 능동태가 혼용이 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develop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틀린 게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죠? 지식과 이해는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 발달한다. 그럼 필자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생각하고 말할 기회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지. Putting things into words makes things clearer. 자, 그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 것은, 단어의 형태로 집어넣는 것은 그것들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 이거 5형식 문장입니다. Make A, B. 이거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내가 어떤 내용을, 특히 암기 과목을 내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지 검증하는 되게 좋은 방법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보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려면 내가 빈칸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거든. 그게 되는지를 판단해보면 내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이게 비슷한 얘기예요. 내가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생각을 말에, 언어의 형태로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건 그 지식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야. 생각을 말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그걸 더 분명하게 만든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그 말을 준비했어야 되잖아, 머릿속에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아주 명확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therefore, 그러므로 결론이네요. Students must not be afraid of saying. 자, 학생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뭐를? 말하는 것을 something wrong. 잘못된 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안 돼. 자, 또는 talking without first being sure that they are right. 자, 이 뒷부분이 지금 갑자기 어려워졌는데 이 of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두 개예요. 1번은 saying something wrong이고 2번이 talking without입니다. 잘못된 거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 없이 말하는 거야? without 또 전치사지. being sure. 확신하지 않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확신해요? 그들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즉 맞을 때까지 말을 안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이거. 학생들은 두려워해선 안 돼. 첫 번째, 뭐를? 잘못된 걸 말하는 걸 두려워해선 안 돼. 두 번째, 말하는 걸 두려워해선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냐? without, 뭐 없이. 첫 번째로 being sure, 확신함이 없이 그들이 맞다는. 즉 틀려도 질러보란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생각이 명확해질 수 있다고 했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가 객관화가 된다라는 3단 구조인 겁니다.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야 돼. 자,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 3단 구조. 자, 이렇게 된다. 학생들은 몰라도 일단 말해봐. 이게 결론이야. 이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가 왜냐면 말을 해야 명확해지거든. 그리고 이 명확해지는 대상이 뭐예요? 이 명확해지는 대상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야. 자, 이거를 옆에다 반드시 써두셔야 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3개 한 거 질문 있나? 괜찮아요? 아, 잠깐만. 그러면